지난주부터 시선에서는 동물권을 좀 따라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가 되고 있죠. 바로 유기동물에 대한 시선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유기동물의 동물권을 지키는 방법이 없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그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기동물.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약 8만 마리던 유기동물은 작년엔 약 13만 마리로 5년 사이 무려 62%가 늘었습니다. 이를 줄여보려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되레 늘어난 겁니다. 그 등록하는 것들이 너는 버리면은 주인 찾아서 벌금 먹일 거야. 버리지 마. 하려고 등록제 만들었는데 그렇게 등록률이 높지 않아요. 반려동물 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 대행기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식별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반려의 목적이 아니거나 개 이외의 동물은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2019년 등록률이 27%에 그칩니다. 청주 지역의 경우 현재 추정되는 총 반려동물의 수는 약 8만 마리. 반려동물 등록률은 40%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은 태어날 때마다 출생 신고하잖아요. 강아지가 태어났다? 그럼 바로 그렇게 신고하게끔, 등록하게끔 그걸 바꾼다든지 그래야지 매매가 가능하다든지. 청주시에서 유기된 동물들을 1차적으로 구조 보호하는 청주 반려동물 보호센터. 최근 3년간 청주 지역에서 버려져 이곳에서 구조 보호한 동물은 모두 4,600여 마리. 저희가 지금 10월 현재 한 1,400마리 정도를 구조를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 1월에 그 직영을 하면서 그 동물 구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860마리 정도를 구조를 했는데요. 올해도 아마 같은 수준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2016년 설립 당시 청주시에서 설계한 적정 수용 정원은 160마리. 그러나 현재 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무려 230마리로 이미 정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용 한계가 있어요. 수용 한계가 넘으면 전염병 컨트롤도 힘들어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저희가 실제 직영하면서 그런 거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제가 이쪽에 오면서도 많이 그걸 보게 되었고요. 그럼 이렇게 구조된 동물들의 보호 형태는 어떨까요? 올해 청주 반려동물 보호센터의 경우 원래 보호자를 다시 찾는 경우는 17%에 그치고 입양이 약 40% 그리고 27%가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실 유기동물의 보호 형태 통계를 봤을 때 안락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위탁하거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호소의 가장 큰 쟁점은 안락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한 지 열흘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안락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병들었다든지, 행동이 아주 그냥 진짜 다른 개들한테 공격적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로는 일정 기간만 지나면은 거의 다 입양 아니면 병사 아니면은 안락사 해서 안락사되는 비율이 꽤 높죠. 일단 센터 입장에서는 안락사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해마다 유기동물은 증가하는데 예산이나 인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에게 주어진 이 환경 내나 시설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경우 안락사 없이 구조된 모든 동물들을 보호하고 교육과 입양 전문화를 위한 투자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 기르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나는 안 길렀는데 내가 거기다 내가 낸 세금을 쓰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그 이용자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개를 기르려면은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돈을 좀 많이 등록비를 좀 많이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그래서 그 자원으로 해서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돼야지. 사람은 서로의 존엄성을 지키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권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물은 어떨까요? 지난해 동물권의 필요성을 외치던 한 단체의 대표는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킨 두 얼굴로 사회를 경악시켰고, 우리 지역의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도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기동물 관리 방안, 구조, 입양 공고, 그리고 안락사, 이것만이 최선일까요?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 한 유기동물 쉼터. 버려진 기억이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사람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이곳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유기동물 구조, 보호 활동을 해온 김보성 씨는 안락사에 반대해 직접 사설단체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5소는 안락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안락사가 있는 거죠. 사실 개체수 조절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생명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간단하게 의견은 크게 그거 하나 차이인 것 같아요. 저 밖에 마당에 있는 애들은 15호소에 있던 애들이에요. 거의 1, 2년 이렇게 살고 있다가 안락사를 한다니까 제 주변 지인들이 어떻게 좀 공간 좀 내주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김보성 씨와 뜻을 함께하는 활동가들이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생명의 생사 여부마저 비용과 편리 등 현실적인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비 들여서 애들 구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랑 저 혼자는 운영이 안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사료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정부가 나서서 관리해야 할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된 유기동물은 사실 유기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유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개인의 선의에만 이 문제를 맡길 수도 없는 일입니다. 동물권 전문가들은 김보성 씨와 같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설 동물 보호 시설도 제도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사설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려고 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감독 체계를 만들되 신고제 도입 이후에는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좀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여러 단체, 동물 보호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동물 단체들을 좀 도와주고, 사실 지금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쉼터라든지 입양 지원 센터라든지 유기동물을 위한 이런 시스템, 카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창업한 한 예비 사회적 기업. 흔히 고양이 카페라 불리는 이곳의 고양이들은 모두 직접 구조한 유기묘와 길고양이입니다. 다만 차를 마시는 공간과 고양이들의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고양이에 대한 호불호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꼭 보호를 한다기보다도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알리고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고 또 새롭게 볼 수 있고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죠. 좀 대신에 좀 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또 길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냥 싫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싫은데 좋아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좀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접근하는 거, 그런 방법들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죠. 네. 동물 보호가 아무리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높은 분야라 해도 자생할 수 없다면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뼈아픈 조언도 합니다.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 만약에 후원이 끊기면 그럼 이 친구들은 갈 데가 없어지고 이 친구들은 밥을 못 먹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은 자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그저 고양이를 보고 함께 놀 수 있는 단조로운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할로윈 행사, 웹드라마 제작, 자체 굿즈 제작 등 사업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에 영감을 주는 것은 함께하는 고양이들. 그래서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함께했던 동물들을 떠나 보낼 때입니다. 이거는 저희 모든 직원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되는 상황, 이제 별이 되는 상황, 그런 거를 매 순간순간 맞닥뜨려야 되니까 그 심적으로 그게 제일 좀 힘들긴 해요. 우연히 길에서 목격한 한 고양이의 출산과 그 고양이의 새끼들을 맡게 되면서 시작된 동물 보호 사업. 고양이들과 함께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양이의 경우 개와 달리 3개월 미만의 새끼 고양이와 유기묘만 구조가 가능한데 성미의 경우 품종묘만 구조하는 게 현실입니다. 어리고 예쁜 고양이를 선호하는 입양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단순히 외모로 구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동물 생명권을 생각할 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길에서 난 친구들은 길에서 살게 도와줘야 되는 거지 구조 대상이 아니죠. 근데 그게 단순히 외모로 평가를 해야 되고 외모로 구조의 대상이 돼야 되고 외모로서 받아야 될 그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해야 되냐. 사람에 빗대어서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인종차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도 그게 버젓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고. 구조와 보호의 주체가 유기된 동물을 그저 버려진 누군가의 소유물로 볼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즉, 행정적으로 처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동물복지 실현이 가능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운영한다기보다도 누가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위탁을 맡기더라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서 올바르게 진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꼭 올바르진 않아요. 물론 더 행정적인 부분에서 더 문제가 안 생기겠죠.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기긴 하지만 내부를 뜯어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동물복지를 위한 거냐에 대한 거는 좀 의문이 남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서 한다기보다도 누가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시장을 일컫는 펫코노미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그 규모는 6조 원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규제 없이 공장형으로 반려동물이 생산되고 무분별하게 누구나 기를 수 있도록 한다면 쉽게 사고 버려지는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유기동물 그 근본적인 대책은 적게 생산하는 거죠. 강아지 자체가 굉장히 버려져도 또 입양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고 번식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 제한하는 거. 기를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죠. 우리는 짝이 되는 동물을 가리켜 반려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려를 길 위에 버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시간을 내어 함께 놀아주며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 아이를 키우며 꼭 해야 할 이 일들을 반려동물에게도 똑같이 해줄 자신이 없다면 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삼을 자격이 없다는 것 꼭 명심해야 합니다.